하나, 둘, 셋. 자, 봅시다. 자, 그거 뭐야? 충분히 했는데 다 빠짐없이 받았죠? 받았죠? 예, 이게 학교에서 프린트를 안 해준다는 뭐 그래야. 자, 자 봅시다. 자, 방금까지 왜 잡으세요. 자, 봐봐. 자, 방금까지 이제 그 격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방금 요 그 이온 결합 길이, 특히나 요 결합 길이에 대한 그 좀 질문이 있어서 요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선생님이 뭔가를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귀에는 좀 생경하게 들릴 수 있어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자, 이제 지금 말씀드릴 건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자,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까지 거리, 요걸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잔 이렇게 돼 있으면 요까지 요거를 바로 지금 반데르발스 반지름 혹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녀석은 측정하기가 어떨까요? 측정하는 게 어떨까요? 측정하는 게 어렵겠죠?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그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전자는 확실히 정해져 있는 물질에 가깝다 그랬어요? 구름 같은 이런 에너지나 파동에 가깝다고 했어요? 파동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형태가 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거예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도 형태가 없는 건데 그걸 전자 발견 확률 90%까지 궤적으로만 그려놓은 게 오비탈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여러분 S 오비탈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S 오비탈 얼마나 커요? 1S 오비탈 크기 어느 정도 돼요? 무한히 크죠? 뭐냐면 핵이 이렇게 있으면 S 오비탈의 크기는 전 우주까지 퍼져나간다고요. 그래서 핵으로부터 전 우주 전체를 적분을 해야 그 S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 전체 확률이 1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한 원자의 S 오비탈의 크기가 무한대로 크다라고 하면 이건 교과서에 그릴 수 있어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디까지만? 딱 대략 확률 90%까지만 그림으로 그리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나머지 100%까지 그리려고 하면 그게 전 우주만큼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게 오비탈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어느 원자핵으로부터 최외곽 전자까지의 거리는 이게 명확하겠어요? 명확하지 않겠어요? 매우 불명확한 거예요. 마치 뭐처럼? 구름처럼. 여러분, 구름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구름이 있기는 있는데 구름이 여기까지 있는 거야 저기까지 있는 거야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측정하기가 어떻다고?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기 어렵고 계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유결합 반지름. 자, 공유결합 반지름은 뭐냐면 공유결합 길이의 절반을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H2 분자를 예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짜잔, 짜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수소 분자니까 요거도 수소 원자 핵이고 요거도 수소 원자의 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거의 의미는 뭐겠어요? 자, 여기 원자핵에서부터 요까지 이 거리는 뭐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원자 반지름이라고요.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짜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공유 결합 길이가 되겠죠? 공유 결합이 됐을 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공유 결합 길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앵그리보이? 아까 화난다면서요? 앵그리 소년. 어? 아까 막 화냈다면서요? 그래요? 옛날 게임 중에 앵그리버드라고 있었는데 알아요?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 핵에서부터 이 핵까지의 거리를 그걸 공유결합 길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때 공유결합 반지름은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유결합 반지름은 바로 요거의 여기 절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걸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하고 공유결합 반지름 중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겠어요? 이게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기하학적으로. 하겠죠? 이해하겠어요? 단순한 기하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조금 더 큰 건데 공유결합 반지름은 공유결합을 통해서 양쪽 원자의 전자구름이 겹쳐지기 때문에 그 덕에 공유결합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이 공유결합 반지름은 뉴본드의 결합 길이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AA로 되어 있는 분자와 BB로 되어 있는 분자가 나중에 A하고 B가 됐다 손 칩시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서도 짜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원자핵에서 원자핵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절반. 이만큼을 뭐로 잡자고요? RA. 그래서 이 RA는 지금 잘 보세요. 얘는
이렇게 정의한 건 원자 반지름이에요, 공유결합 반지름이에요? 이건 지금 원자 반지름이에요, 공유결합 반지름이에요? 공유결합 반지름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B도 마찬가지로 절반 해서 요 거리도 공유결합 반지름 R빌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이때 A하고 B가 만나서 어떤 공유결합이 되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A 원자 있고 여기 B 원자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A, B, B였다가 A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까지 거리 이걸 뭐라고? RE라고 하자. 그럼 여기 있는 이 RE가 여기는 RA하고 RB하고 무슨 관계겠냐고. 무슨 관계겠냐고. 1. 저 RE가 이 RE는 이제 공유 결합끼리겠지. 이게 앞서 구해놓은 RA에다가 RB를 더한 거랑 비슷할 거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냥 가장 간단한 기하학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거지 당연히 같겠어요? 당연히 같진 않겠어요? 당연히 같진 않겠죠. 왜겠어요? A가 A랑 결합할 때 하고 A가 B랑 결합할 때 상황이 같겠어요? 상황이 다르겠어요? 상황이 다를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보통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저기에 있는 RE는 RA 더하기 RB 한 것보다 보통 실제로는 더 크겠어요? 더 작겠어요? 보통은 되게 보통은 두 개 더한 것보다 좀 더 크겠어요? 좀 더 작겠어요? 보통은 좀 더 작다 이런 말이죠. 작다 이런 말이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렇지. 보통 극성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왜냐? 같은 원자 간 결합이니까 극성 결합이에요, 무극성 결합이에요? 무극성이죠? 이것도 무극성이죠? 근데 다른 원자가 아니면 극성이죠? 그러면 극성 결합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었죠. 평균적으로 뭐가 커진다? 극성 결합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 평균적으로 뭐가 커진다? 결합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죠. 평균적으로 하겠죠. 평균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 결합 길이가 어떻게 된다? 살짝 짧아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근사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알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자기 이름이? 원석이? 원석이 요거 알겠죠? 이제 알겠죠? 요거 말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 결합 길이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줄게요. 이온 반지름이 있어요. 이온 반지름. 이온 반지름 역시 실제로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온 반지름은 우선 첫 번째 1 이온 고체 결정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바로 XRD라고 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제대로 이름을 쓰면 XRD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 책인데 원래 말은 엑스레이 디프렉션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런 테크닉을 왜 엑스레이 알 수 있어요. 엑스레이 왜 병원 가서 팔이 좀 아파요 하면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그 엑스레이 알겠어요? 그거를 사실은 자연과학에서 더 광범위하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를 활용하면 이 이온 고체 결정의 구조를 거의 100% 알아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테크닉을 XRD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짜잔, 얘는 양이온이라고 생각하고 짜잔, 얘는 음이온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실제 이온 결정 구조가 실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실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XLD로 측정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그림이 자 먼저 그리지 마세요. 먼저 그리지 마세요. 먼저 그리지 마. 일부만 좀 그리면 이쁘지가 않은데.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계속 이게 확장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하게 그려진 그림 각각의 의미가 뭐냐면요. 바로 측정된 전자밀도예요.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뭘 또 하나 측정할 수 있냐면 실제로 어떤 이온 주변의 전자 밀도까지 실제로 측정할 수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 음이온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크게 분포된다. 그건 아무래도 양이온이겠어요, 음이온이겠어요? 전자 밀도가 크다. 그럼 그건 양이온이겠어요, 음이온이겠어요? 어려워요? 뭐예요? 전자 밀도가 큰 건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이겠죠. 무슨 말 알겠죠? 상대적으로 전자 밀도가 작게 나타나면 누구겠어요? 양이온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런 조그만 부분 있죠. 이 조그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전자 밀도가 최소인 부분이에요. 즉 음이온이라고 하면 음이온에만 전자 밀도가 몰려 있고 양이온은 전자 밀도가 안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살짝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약간 전자 밀도가 연결되는 부분도 실제로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통해서 이런 전자 구름 밀도 지도를 만든 다음 어떻게? 여기에 이제 뭐가 있겠어요? 핵이 있겠죠. 핵. 음이온의 핵이 있겠죠. 핵에서 전자 밀도가 가장 낮은 요 영역까지를, 요 거리까지를 R- 음이온 반지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양이온이 있으면 그 양이온의 핵에서 이 전자 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요 부분까지 요 거리를 요거를 R 플러스 양이온 반지름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런 전자 밀도 지도를 데이터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구해놓은 전체 전자 밀도 지도에서 자로 재서 측정하는 거예요. 정말로. 무슨 말 알겠죠? 데이터대로 이렇게 프린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로 재가지고 이 길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측정하는 게 이온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유결합 반지름을 구하는 거하고 이온 반지름을 구하는 건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알겠죠? 알겠죠? 지원이? 아닌데? 원석이? 네. 원석이, 그렇지, 원석이. 원석이. 원석이 알겠죠? 그렇지, 원석이. 이해했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디를 가볼 것이냐면, 자, 아까 격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실제 격자 에너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냐면 8.5에 그림 8.1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찾읍시다. 8.5에 그림 8.11. 그림 8.11 찾았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찾았어요? 은재 찾았어요? 은재 여기 찾았어요? 여기 봐봐. 찾았어요?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자, 여기 지운다잉. 자, 그 다음 8.5 격자 에너지 계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거기 그림 8.11이 나올 텐데 이번 시험에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 시험 문제 이걸 다뤘다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둡시다. 부성 왜? 쟤 너무 자요? 그래? 우리 오빠 이름이? 영양군이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용현이. 영현이. 그래, 영현.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 여자 가수 중에 이영현 씨라고 있는데 알아요? 노래 엄청 잘하시거든요. 영현이 노래 잘해요? 잘할 것 같은데? 노래 한번 할래요? 그래? 노래 한번 참 착한데? 그래? 자, 여러분 뭐 가스는 아까 했고, 자 이거 해볼까? 이거 자, 짠 이렇게 영현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자, 허리 좀 펴고 자, 한 다음에 요렇게 아니 이렇게 말고 진짜 뭐 따라도 못해.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안 가르쳐줬어요? 스트레칭? 민선이 왜 이렇게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뭐냐면 이게 내가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 거 알겠어요? 내가 깜깜한 원기둥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도 안 보여서 뭔지 손으로 더듬는 거지. 원기둥이니까 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 원기둥을 손을 훑는 거야. 대신 팔뒤꿈치를 몸에 살짝 붙이고. 그럼 팔뒤꿈치를 몸에 살짝 붙이고 내가 원기둥을 훑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해봐. 빨리 해. 영희 특히 해. 좀 바보 아니야, 바보. 진짜. 진짜. 아니, 팔뒤꿈치를 이게 붙이고 얘 뭐 손만 이렇게 원기둥 훑어. 이렇게 뒤로. 그렇지. 턱을 들고 뒤로 들고 등을 쭉 펴. 아니, 무슨 마리오네트야. 뭐 알겠죠? 자, 다음 해봅시다. 자, 김지원. 자, 해봐요, 빨리. 자, 시작. 뒤로 쭉. 자, 등을 쭉 펴고. 경추하고 등이 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스트레칭이에요. 알겠죠? 잠을 때 꼭 하세요. 누구요? 진짜. 이거 시험 나온다니까. 스트레칭 해야지. 하운군. 좀 봐요. 정말. 보자. 자,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1. 자, 만약에 맥니지움 옥사이드가 있는데 얘가 만약 요놈의 맥니지움이 1 플러스 1 마이너스 고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자, 당연히 우리는 뭐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에도 이런 거 나오고 있지만 MGO라고 하면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예요? 1 플러스 A, 2 플러스 2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가상적으로 제가 만약에 꼭 2 플러스 2 마이너스일 필요가 있나? 1 플러스 1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런 가정 속에서 한번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력학적 분석을 해보자 이런 말이지.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서 첫 번째 맥니지움이 솔리드 상태에서 맥니지움 우선 가스가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 솔리드가 가스가 된 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슝화라고 하죠. 슝화. 자, 슝화를 영어로 뭐라고요? 앵그리 소년. 슝화를 영어로 뭐라고? 슝화. 아, 몰라? 아, 참네. 슝화를 서블리메이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서블리메이션.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서블리메이션 에너지가 자, 이때 얼마로 측정이 되느냐? 이거 측정되는 거야. 뭐 외울 필요 없고 조사하면 나와. 얼마냐면 150kJ/mol 이래. 뭐 그런 값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맥니지움이 이제 짜잔 해가지고는 맥니지움 1 플러스 가스가 되고 짜잔 하고 전자를 내어 놓았어. 그러면 여러분 잘 봐. 기체 상태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했지? 그렇지. 이온화 반응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온화 과정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했어? 이온화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얘는 첫 번째니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니까 EI1 이온화의 첫 번째라고 합시다. 그럼 그 값을 조사하면 저 맥니지움 같은 경우는 대략값이 735가 나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자, 여기 O2 분자가 있어. O2 분자. 그럼 이 O2 분자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하냐면 바로 산소 기체로 바뀌고 싶어. 그럼 양변에 뭐를 해줘야 그 질량 보존이 성립하겠어? 2분의 1을 곱해줘야 질량 보존이 성립하겠지. 맞아요? 그럼 이때 이 에너지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자, 결합 에너지를 B2라고 쓰는데 산소 이중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이 값에 247, 27, 14 진짜 2489 494 정도 돼. 자, 그런데 이때 요하고 요가 결합 에너지가 494인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준 만큼 흡열 반응이 진행되겠지.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면 여기서 247kJ/mol이 나와. 그래서 산소 이중결합 에너지가 494고 그걸 끊으면 산소 원자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끊는 것의 절반만 끊으면 산소 원자가 이렇게 절반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1을 고려해서 이 흡열 에너지는 247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떨어져 나온 산소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는데 그 전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 놈이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산소 1-가 만들어지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산소 1-가 만들어질 때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런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 이런 걸 전자 친화 반응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 에너지 관계를 전자 친화도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전자 친화도에 대한 그 엔탈피 표현을 보면 이 경우 값이 어떻게 되느냐? 대략 마이너스 141에 발열이 돼. 그래서 앞서의 승화 에너지, 승화 엔탈피, 이온화 에너지, 결합 에너지 절반 전부 다 발열이었는데 이 산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이 첫 번째 전자 친화도는 마이너스 141로 보시다시피 발열이 돼. 알겠죠? 자, 이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산소가 뭐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크죠?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전자를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강해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발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자, 그 다음 드디어 뭘 생각을 하냐면 요렇게. 자, 짜잔. 맥니듐 플러스 기체하고요 산소 마이너스 기체 이 두 개가 반응을 해서 맥니듐 플러스 산소 마이너스 솔리드가 되었어요. 아, 이 반응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 반응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 반응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응 이름을 이걸 격자 형성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격자 형성 반응을 에너지 뭐로 많이 표현한다고요? U로 많이 표현한다고 했죠? 그리고 얘는 보통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흡열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발열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흡열, 발열, 알겠어요? 그 발열의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마이너스 979 정도 돼요. 마이너스 979 정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반응, 요 반응, 요 반응, 요 반응, 요 반응 5개가 있죠? 5개. 5개를 다 더해서 쓰세요. 시작! 자, 그래서 5개 다 더해 써봐. 뭐야? 자, 5개 더해봐. 그럼 뭐 나와? 식이 나온다고요? 12요? 이게 반응식. 반응식도 한번 써보라. 반응식. 10이 맞았어요? 우리 여기 써 있는데요. 아, 내가 써놨네. 내 필기가 돼 있구나. 우리 앵그리 소년 이름이 뭐였지? 보자. 아니, 하나님의 자녀신데 그 앵그리 하나님의 자녀 전건우. 근데 앵그리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건우야. 하나님은 저를 버렸어요. 하나님 왜요? 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왜 사춘기야 뭐야 진짜. 아이 왜 이래요? 왜 그래요? 그래요. 그래. 자. 하운이 잔다고요? 하원이 언제나 자요. 하운이 언제나 자요? 하운아. 아니 좀 뭐 이게 뭐 착도 안 펴놓고 이게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응? 하운 힘내요. 그래. 내가 돼 있네요. 하고 돼 있네. 자, 잘했어요. 그럼 이때 야 이거는 유기화학이잖아요. 유기화학이잖아요. 대단한데요? 요 중간체
로디움, 요 이런 거 페루센이라고 하는데요. 요 대단한데요? 요 좋다. 주어진 반응이 미케니즘이 나타내시오. 요 대단한데요? 요 좋다. 멋집니다. 멋져 불어. 예, 좋아.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더하면 얘가 싸그리다 소고되고 맥니즘 솔리드 2분의 1 O2 가스 한 다음에 맥니즘 1 플러스 산소 1 마이너스 솔리드가 될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엔탈피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에 있는 얘 더하면 된다고. 알겠죠? 쭈르륵 더하면 값이 뭐가 나와? 12가 나온다고. 진짜 저기 있는 숫자 다 더하면 12가 나와요.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 12의 의미가 뭐겠어요? 12의 의미가 바로 양수. 그럼 양수란 얘기는 이 반응이 발열이란 얘기예요? 흡열이란 얘기예요? 흡열 반응이란 얘기죠? 그러면 흡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적 상태가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얘는 불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맥니즘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냥 1 플러스 1 마이너스 이온 결합을 만들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전체적으로 에너지적인 불안정화가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아시겠어요?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여기에 또 알아두실 거 또 학교 선생님 필기 있긴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짜잔 아래 첨자를 F라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자, 이 F의 의미가 뭐예요? F의 의미가 바로 포메이션의 F예요. 우리말 번역은 생성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하여 우리말 번역 생성 엔탈피예요. 자, 이 녀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연력학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왜 이걸 생성 엔탈피라고 하느냐? 바로 지금 주어진 반응이 생성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생성 반응이 뭐냐? 바로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흔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해당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을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만들어진 최종 생성물에서 보시면 자, 맥니즘 1 플러스죠. 보이세요? 그럼 맥니즘 1 플러스 산소 1 마이너스가 있는데 어쨌건 구성 원소는 맥니즘하고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맥니즘이 보통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 어떻게 존재해요? 맥니즘이 호돈소 물질로 맥니즘 고체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진짜로 그 시장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알겠어요? 시장에 가면 맥니즘 팔아요. 이렇게 또 꼬글꼬글꼬글한 고체 그 맥니즘 살 수 있어요. 정말. 알겠죠?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로는 가장 안정한 게 이거라고. 그리고 산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산소가 가장 안정하게 흔하게 존재할 수 있는 호돈소 물질이 O2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만들어지는 반응이니까 생성 반응이라고 하고 그 생성을 영어 표현 포메이션을 따서 이 경우 델타 H F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맥니즘 1 플러스 산소 1 마이너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흡열 과정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됐죠? 자, 여기 썼어요? 썼죠?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 맥니즘 2 플러스
산소 2-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보시죠. 보시죠. 하온이, 하온이 눈이 있어요? 눈이 없어. 아니, 눈이 여기서 안 보여. 내가 노안이 왔나? 그래? 아니, 저 머리선에 눈이 걸려가지고 이게 착시가처럼 눈이 없는 것처럼 보여. 내가 지금 노안이 와서 그래. 그래. 하온이 눈은 뜨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맥니듐이 솔리드가 가스가 돼요. 민선아 왜? 그래? 민선 내가 이렇게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민선이 나 좋아하죠? 굳이 부인하지 않는 걸 부인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민선이 싫어해요?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 교재 그림 8.11 나오죠? 보이세요? 그 8.11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잘 봐라잉, 잘 봐라잉. 자, 자, 맥니듐 2+ 산소 2-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과정, 우선 승화, 솔리드가 가스가 되는 승화. 자, 그건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이온화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735야. 알겠죠? 그런데 2+가 돼야 되니까 뭐가 하나가 추가돼야 되냐면 맥니듐 1+가 맥니듐 2+가 되는 순차적 이온화 반응이 추가가 돼야 되겠군. 아시겠죠? 그럼 이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는 어떻게? 바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찾아야지. 그 값이 대략 어느 정도? 1445 킬로줄 퍼 몰. 알겠죠? 알겠죠? 자, 하온이 보이세요? 눈이 있어야 보지. 눈이 없잖아 지금. 내 눈이 잘 안 보이죠.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그래서 맥니듐의 첫 번째 이온의 반응, 두 번째 이온화 반응을 고려한 다음,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산소 분자의 결합 해리 반응. 자, 요 반응은 반응식에 또 이름이 있긴 해요. 아까 이제 썼을 걸. 요 반응은 바로 결합 해리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247kJ/몰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산소 결합 에너지가 494인데 그거의 절반인 247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전자가 몇 개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 떨어져 나오고 두 개 떨어져 나왔죠. 그럼 이때 그 전자를 누가 받아줘야 돼요? 산소가 받아줘야 되잖아. 그럼 산소가 받아준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자를 받아서 산소가 1-가 될 때 이때 141만큼 발열이 되는 건 달라지는 게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산소 마이너스가 전자를 또 받아서 바로 두 번째 전자 친화가 될 경우는 산소 2-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전자 친화도는 마이너스 141로 발열이었다면 두 번째 전자 친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 경우는 878 정도가 나와요. 878? 짜잔, 발열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앞서 얘기했지만 발열은 흡열은 안정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불안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흡열은 안정해지는 거예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죠?
왜 두 번째 전자친화도는 이렇게 불리해지는 반응일까요? 자, 첫 번째 전자친화도는 발열일 수 있는데 왜 두 번째 전자친화도는 이렇게 흡열로 돌아설까요? 첫째는 전자쌍이 사라져서 활력이 줄어드는 어. 부분인데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홀전자일 때는 자, 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쉬운 건 이거예요. 얘 마이너스죠. 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끼리는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청력이요. 자, 서로 같은 전압끼리는 청력이 나타나죠? 그럼 같은 전압끼리 청력이 나타나는 건 서로 잘 붙겠어요? 서로 싫어하겠어요? 서로 싫어해요. 알겠죠? 서로 싫어하니까 두 개를 억지로 엉겨 붙게 하려면 큰 흡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뭐를 만든다? 바로 만들어진 2 플러스 2 마이너스 사이의 격자 형성 반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아까 979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의 격자 형성 에너지라고 했죠. 그럼 얘가 드디어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되면 이 격자 형성 에너지를 근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앞서의 4배쯤 될 거다 라고 근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왜 4배가 된 건지 알겠어요? 자, 아까 1 플러스 곱하기 1 마이너스 했을 때가 979라고 했잖아요. 크기만 보면. 근데 지금은 2 플러스 곱하기 2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크기가 몇 배가 증가한 거예요? 4배가 증가한 거죠? 그 4배가 증가한 그 크기가 대략 값이 3916이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금 반응식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와 있죠? 이 반응식 7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그림 8.11이라고. 그럼 얘를 전체를 다 더해. 더하면 여기 뭐 그려지겠어요? 써봅시다. 시작. 자, 이거 7개 더하면 반응식 뭐 나와요? 빨리 써보세요. 다 더하면 반응식 뭐 나와요? 자, 7개 반응식 더하면 소거되고 뭐만 남아요? 하온. 써봐요. 연필은 있어요? 그냥 아이패드 했어요. 근데 아이패드 꺼놓고 있었어요. 아이패드를 끄고 있다고요? 그래요. 지원인 썼어요? 보자. 오, 지원 대단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맥니지움 솔리드와 2분의 1 O2가 만나서 맥니지움 2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 고체가 되는 형성 엔탈피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럼 나와 있는 것들을 주르륵 다 더하면 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마이너스 뭐가 나와? 마이너스 602 kJ per 몰에 발열 반응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발열 반응은 아까 안정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불안해지는 거라고 했어요? 안정해지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안정화였어요? 불안정화였어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는 오히려 흡열 반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맥니지움 옥사이드는 어떻게? 산화 상태가 2 플러스 2 마이너스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 계산으로 그냥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타다. 자, 그럼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